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 이 신호 나오면 쓸어 담으세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우리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에 쓸어 담아야 되는지 오늘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최근에 미국의 좀 실시간 뉴스들, 정보가 너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정보를 저희가 유튜브 메인에 무료 텔레그램을 올려놨고요. 여기서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미국에서 올라오는 내용들 만약에 영어다 그럼 이거를 또 해석해서 같이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텔레그램 참여해서 이 중요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저점과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보조지표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보는 법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텔레그램 꼭 입장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미국 주식을 어디에 사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파월 의장의 양적 긴축 감축입니다. 파월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경제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2%의 목표치를 향해 안정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긴축적인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금리 인하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행동 자체는 긴축이 아니라 완화에 가까웠습니다. 국채 만기 도래 시 매월 250억 달러 규모가 매각되지만 이를 50억 달러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4월부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김동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빌려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럼 김동석은 100만 원이 생기고 한국은행은 100만 원짜리 채권이 생겨요. 근데 이게 1년 만기입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김동석은 이 100만 원을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채권 연장해. 그래서 연장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난 여기서 양적 긴축을 하고 싶어. 그건 뭐냐면 100만 원 연장해 라고 김동석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야, 10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 야, 50만 원만 연장하고 야, 50만 원은 다시 반납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만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50만 원은 현금으로 다시 쓸 수 있고 50만 원은 반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양적 긴축입니다. 그래서 250억 달러씩 어떻게 보면은 연장을 안 시켜준 거예요. 이제 250억 달러씩은 갚아라 였는데 여기서 이제 50억 달러로 줄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200억 달러를 추가로 이 채권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추가로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무슨 기조로 봐야 되죠? 예, 완화 기조. 그러니까 돈의 유동성을 푸는 기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 파월 의장이 조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해당 조치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긴축을 완화하려는 신호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양적 긴축에 대한 감축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인데 왜 그랬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언제 어디에 쓸어 담을까 하는 시나리오 두 개입니다. 근데 왜 시나리오가 두 개냐면은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날 일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아마 둘 중 하나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시 저점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부채 한도 인상이 4월에 진행되는 전망이 있고요. 5월, 6월에 진행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인상이 빨리 되냐 아니면 늦게 되냐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빨리 되면은 아마 충분히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 같고요. 늦게 되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뭔데? 부채 한도 인상이 4월에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4월이 이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개인 사업자라든가 자영업자들. 그래서 세금 유입으로 TJ 잔고 상승이 가능합니다. TJ 잔고가 뭐예요? 재무부 통장이죠. 그러니까 재무부 통장은 항상 일정 수준의 잔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8,500억 달러예요. 항상 일정 수준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채권 발행이 안 되고 부채 한도 인상이 안 돼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부채 한도 인상이 돼서 채권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그럼 이거 먼저 채워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8,500억 달러가 뭐 3,000억 달러, 2,000억 달러로 빠지면 채권 발행이 가능할 때 가장 먼저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럼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여기로 그냥 거의 몰빵된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TJ 잔고가 떨어졌다가 채울 때 시장이 항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에 만약 빠르게 부채 한도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세금 유입으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부담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여유 있게 3, 4월쯤에 증시가 저점을 찍고 5, 6월부터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부채 한도 인상이 5월에서 6월 늦게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4월 세금 유입으로 TJ 잔고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채울 수가 없냐? 아까 얘기했지만 4월에 인상이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잔고가 바닥인데 세금 유입이 들어오면서 확 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부채 한도 인상이 되면은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잔고를 확 채워놨는데 부채 한도 인상이 안 돼? 그럼 다시 또 통장에 있는 돈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내려가겠죠? 그럼 다시 이거를 채워야 되는 리스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월 세금 유입만으로 TJ 잔고를 채울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시장 유동성을 빨아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바닥까지 잔고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는 부채 한도 인상이 안 됐으니까 이제 세금으로 들어왔던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어떤 두 가지냐? 첫 번째, 빠르게 인상이 되면은 4월쯤 바닥 찍고 5월부터 반등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 5, 6월에 늦게 된다. 그럼 4월에 세금 들어왔다가 반등 좀 나왔다가 다시 잔고 떨어지면서 잔고 채울 때쯤 다시 급락하는 모습. 그래서 쌍바닥을 찍고 올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원바닥이 나오던가 쌍바닥이 나오던가 이 둘 중 하나의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4월 저점을 찍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4월 반등 이후 찍고 반등 이후 5월에 다시 쌍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영래포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영래포가 뭡니까? 은행이 아시겠지만 연준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맡깁니다. 왜? 이자를 적당히 안정적으로 주니까.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굳이 내가 무리해서 돈을 빌려주고 안 해도 연준한테 돈만 맡기면 높은 이자가 뚝딱뚝딱 나와요. 그러니까 연준에다 돈을 이렇게 맡겨 놓습니다. 그럼 시장에 유동성이 있어 없어? 없죠. 왜? 시중에 돈을 안 돌고 다 연준에다 돈을 맡기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은행이 직접 맡기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MMF라는 머니마켓 펀드를 추천합니다. 개인들한테. 그럼 개인들이 여기다 돈을 넣어놓으면 그 돈, 이 MMF에 들어간 돈이 어디? 그 애들이 영래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장 유동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영래포에 대한 이자가 점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데 그러면서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돈이 다 풀렸죠. 더 이상 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유동성을 그나마 이걸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그럼 야, 이 영래포에서 물을 틀어. 물을 막 틀고 있었는데 더 이상 물이 틀 데가 없습니다. 아, 영래포의 수급이 말라버렸네. 여기까지 확인을 했죠. 그다음 두 번째, TJ 잔고입니다. 그럼 TJ 잔고에서 돈 뿌려 라고 하면 되는데 현재 TJ 잔고가 얼마입니까? 4,120억 달러, 4,140억 달러, 반등 좀 하나, 5,300억 달러, 다시 4,500억, 4,150억. 지금 4,000억 달러 깨질라 그래요. 원래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원래 8,500억 달러가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 절반도 없습니다. 얘도 뭐예요? 물이 마르고 있어요. 얘도 우물이 마르고 있어. 그나마 이 우물을 지키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채 한도 인상을 하든가 세금 유입이 들어오든가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 유입도 잠깐이지. 부채 한도 인상이 안 되면 이 우물은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도 지금 말랐어요. 그래서 파월이 뭐가 나온 거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딜레마예요. 영래포는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동성이 나올 데가 없어요. TJ 잔고도 계속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나올 곳이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보통 유동성 지표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지급준비금, 영래포, TJ 잔고인데 지금 어떻게? 이 두 개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뭄이 오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파워르장도 뭐예요? 좀 이거 위험한데? 이거 살짝 리스크한데? 해서 파워르장이 뭐 우리 금리 높은 금리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양적 긴축 감축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월 200억 달러의 유동성을 풀어준 거예요. 왜? 지금 물이 말라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파월이 직접 눈으로. 좀 불안한데? 싶어서 돈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한 데에 대한 원인을 직접 해결하려면 결국엔 부채 한도 인상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최대 4천억 달러 수준의 세금 유입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 부채 한도 인상이 늦어지면 이것마저도 돈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TJ 잔고는 다시 하락할 거고 채우는 동안에 다시 시장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고 그걸 파우르장은 인정을 한 겁니다. 양적 긴축 감촉으로 야 이거 조금 위험한데 라고 인정했고요. 그래서 부채 한도 인상 시기가 시장 저점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두 개죠. 방금 얘기했지만 3월 4월에 저점 찍고 우상향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4월에 저점 찍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5월에 다시 저점 찍고 부채 한도 인상이 5, 6월에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시나리오. 결국에는 부채 한도 인상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1번 시나리오냐 아니면 2번 시나리오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인상 시점은 제가 계속 보고 있을 거니까 같이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빨리 진행되면 3, 4월쯤이 저점, 늦게 된다 한다면 5, 6월쯤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이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일본 국채가 2.6%대였는데 조금 떨어졌죠. 2.58도 엄청 높은 거예요. 미국 국채 4.53입니다. 낮은 수준이죠. 왜? 4.98은 돼야 경쟁률이 나오는 건데 한참 부족합니다. 여전히 일본이 좀 더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돈이 넘어가도 아무도 뭐라 못하는 구간이고요. N달러가 150엔을 좀 지켜주나 했는데 깨고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일본이 우세한 구간이다. 일본이 매도를 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이다.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영향이 아직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부채 한도 인상이랑 전혀 다른 별개의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일정입니다. 일단 3월 21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대한민국이랑 똑같아요. 동시만기일인 경우에는 시장의 그 다음부터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25일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유럽 페어마켓, 그 다음에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나옵니다. 확정하는 수준. 그 다음에 3월 28일 소비심리지수, 그 다음에 PCE 발표 이어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발표들 이어지니까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이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TJ 잔고가 다시 4천억 달러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유동성 리스크는 계속 나오는 중이며 부채 한도 협상 시기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에 따라 시나리오가 원이냐 투냐 달라집니다. 파월 의장의 양적 긴축 감축은 유동성의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한 상황이 맞다. 부채 한도 인상 시기에 따라 언제쯤 시장이 저점을 찍을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3, 4월은 반등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급반등 노리지 마라. 3, 4월은 계속 바닥을 치고 있거나 또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말씀드립니다.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추가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구간이 저가 근처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완전한 저점은 부채한도 인상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3, 4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영상 봐주시면서 부채한도 인상 나오는 거 보고 시나리오 1이냐 2냐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보여드리겠습니다. 횡보 및 상승 가능성 65%, 조금 더 밀릴 가능성 35%입니다. 4월에서 5월쯤 저점이 예상이 되는데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 이 이후에는 트럼프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민감하게 시장 뉴스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금일 저녁 10시마다 매번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이밍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수금일 저녁 10시 꼭 영상 참여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무료 텔레그램 올려놨죠. 실시간 뉴스 정보들 미국에서 올라오는 거 다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나누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미국 실시간 정보 뉴스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무료니까요. 꼭 참여하시고요. 저희 리얼미국 주식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